이어서 기후 변화입니다. 자, 기후라는 거는 클라이메이지, 웨더가 아니야. 날씨는 짧은 시간 동안의 일기 변화를 날씨라고 부른다면 기후는 오랜 시간, 장시간, 보통 우리가 한 30년 정도를 평균하면 그걸 기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 평년에 비해 덥다, 뭐 춥다, 온도가 높다, 낮다, 강수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잖아. 그 평년이라 하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며칠이야? 2일이잖아. 그러면 작년부터 30년 동안의 8월 2일의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을 합쳐놓은 게 평년의 기온, 평년의 강수량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는 30년 정도를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기후란 장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 고기후는 고자가 붙으면 전부 뭐요? 옛날 거요. 그지? 그래서 과거 지질 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게 고기후인데 어떻게 연구를 한다? 퇴적물, 화석, 나이테, 빙하 등을 연구해서 알아낸다.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자, 이 빙하의 아이스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했었는데, 이 빙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를 가지고, 빙하의 공기방울을 가지고 빙하가 생성 당시의 대기의 성분비를 알 수 있었고, 빙하에 같이 날려온 꽃가루를 가지고 당시에 살던 식생 분포를 추측할 수 있었고, 마지막 산소 동위 원소비를 가지고 요거지, 요거 16산소분의 18산소. 자, 16산소보다 18산소는 중성자가 2개가 더 많다는 거거든. 얘가 이제 산소가 8번이야. 그 여기 위에 있는 16이랑 18이라는 건 뭐냐면 요건 질량수라는 걸 얘기해. 질량수가 의미하는 건, 너 화학 안 했잖아, 그치?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거야. 근데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거든. 그럼 8번이야. 양성자수가 8개니까 16산소는 뭐겠어? 중성자수가 몇 개야? 8개가 된다는 얘기야. 18산소는 양성자수는 그대로 8개. 똑같이 산소니까 중성자수가 10개. 즉, 더 18산소가 16산소에 비해서 어떻다 더? 헤비하다. 무겁다. 무거워. 18산소가 더 무거워. 그럼 무거운 애들은 더 날아가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증발도 쉽지 않고, 밀도도 크고, 녹는 점, 끓는 점도 높더라. 그러면 보세요. 대기 중에 이 빙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거잖아, 사실 눈이. 그럼 대기 중에 16산소에 비해서 18산소의 비가 많다는 건, 즉 증발하기 어려운 18산소들이 더 많이 증발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치? 요게 크다, 이게. 자, 16산소분의 18산소가 크다라는 얘기는, 즉 18산소가 더 어떻더라? 많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말은 얘가 증발하기 더 어려운 애잖아. 증발하기 어려운 친구가 더 많다라는 건 어떻더라? 기온이 높았다. 기온이 높았다. 그래서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 이게 이제 산소 동위 원소비인데, 이 동위 원소비가 크면 클수록 기온이 어떻더라? 높았고, 반면에 작을수록 어떻더라? 기온이 낮았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여기서도 역시나 학교 선생님이 니들을 골탕 먹이려면 18산소분의 16산소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야? 16산소보다 18산소가 더 무거우니까 증발하기가 더 어렵고, 얘가 많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았다. 그럼 얘는 18분의 16이면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18산소가 어떻더라? 더 적다라는 얘기지. 얘가 크다라는 건 18산소가 어떻더라? 더 적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더라? 낮았다. 실제로 요 문제도 18산소분의 16산소로 문제를 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낚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고기후를
추적을 해봤더니 기후가 꾸준히 변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기후 변화를 보려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은 당연히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중요한 건 자연적인 요인인데 이 자연적인 요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외적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불러. 천문학적 요인.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 통합과학에서는 내적 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다면 지구과학 1에서는 이 외적 요인에 좀 더 집중합니다. 외적 요인이 조금 더 문제가 어렵고 고퀄리티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운동. 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심률 변화가 있고요. 네 번째는 태양 활동 변화가 있습니다. 요 밀란코비치 주기는 좀 이따가. 세차 운동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팽이를 돌리면 팽이 축이 있잖아. 그 축이 반드시 서서 돌아? 아니지. 팽이 축 자체가 뱅뱅뱅뱅뱅 돌지. 그 팽이가 스핀하는 스핀도 있지만 그 축 자체도 어떻게 돼? 뱅뱅뱅뱅 돌아, 그렇지? 물론 스핀에 비해서는 훨씬 느려. 똑같아. 지구도 마찬가지로요. 지구에 자전축이 있고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자전을 해. 근데 그 자전축 자체가 뱅뱅뱅 돌아. 약 얼마로? 26,000년을 주기로. 그래서 우리는 13,000년이 되면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돈다. 마치 자동차 와이퍼 삑삑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13,000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현재를 기준으로 갑니다. 현재는요. 자,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궤도는 타원인 거 알지? 타원입니다. 완전 원은 아니에요. 타원인데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겨울이고요. 근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은 근일점, 가장 먼 지점은 원일점인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자, 요쪽에 있을 때는 태양은 어느 쪽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어?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고 있지. 그러니까 남반구 기준의 여름인 거야. 북반구는 뭐겠어? 겨울이겠지.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반대로 얘가 그대로 이렇게 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돌면 여기에서는 여기 자전축이 있으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겠지? 북반구가 그러니까 뭐야?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3,000년이 지납니다. 13,000년이 지나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지? 반대로 바뀌지? 그러면 근일점에서 어떻게 돼? 북반구를 비추고 원일점에서 남반구를 비춘단 말이야. 그럼 근일점일 때 북반구가 여름이지. 그리고 원일점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는 여름은 원일점이야. 여름이 원일점이야. 여름에 태양의 거리가 더 멀어. 근데 여름에 태양의 거리가 더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자, 북반구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여름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더 높아지겠지. 13,000년 후에, 그치? 왜? 가까워지니까. 반면에 겨울은 현재는 겨울이 가깝지. 근일점. 근데 13,000년이 지나면 원일점으로 멀어지겠지.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 여름의 기온은 높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낮아지면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증가하더라. 연교차. 반면에 남반구는요. 여름철이. 현재는 지금 근일점이 여름이잖아. 그치? 남반구 기준으로. 근데 여름이 원일점으로 멀어지잖아. 여름의 기온이 어떻게 되고? 조금 더 선선해지고. 반면에 겨울의 기온은 그렇지, 높아지겠지. 따라서 얘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근데 이건 13,000년 후만 그럴까?
아니 13,000년 전에도 그렇지. 26,000년이 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13,000년 후만 생각하면 안 돼. 13,000년 전에도 생각을 해야 돼. 26,000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13,000년마다 바뀐다. 북반구는 지금 현재에 비해서 13,000년이 지나거나 13,000년 전에는 연교차가 더 컸다. 남반구는 더 작았다. 또는 작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운동? 세차 운동. 됐나요? 자, 두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 변화 하기 전에 나 이거 먼저 얘기할 거야. 3번 이심률 변화. 자, 이심률은 뭐냐면 약 몇만 년을 주기로 10만 년을 주기로. 선생님 이제 두 개를 같이 얘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에 가까워졌다가 타원의 모양으로 변했다가 반복이 돼. 자, 그러면 원은 이심률이 어떻더라? 작다. 0일 때 완전 원이야. 0일 때. 그리고 타원 모양은 이심률이 어떻더라? 크다. 완전 타원일 때 이심률은 1입니다. 긴 반지름 분의 긴 반지름 빼기 짧은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구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심률은 여기가 이제 긴 지름이지. 긴 지름, 여기가 짧은 지름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거든. 그럼 이심률은 A분의 A-B를 가지고 구해. 그러니까 완전 원이면 A-B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야. 완전 타원이면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요 B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1에 가깝겠지. 이렇게 되면 B가 0에 가깝잖아. 그치?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이심률이 크고 작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이 원궤도는요 이심률이 어떻습니까? 작고 타원궤도는 이심률이 어떻더라? 크다. 그럼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어떻게 된다? 멀어지지. 원궤도 형태로 바뀌니까. 반면에 원일점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자, 요거 이심률이 작아진다부터 보면.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지금 근일점이 아까 뭐였어? 북반구가 겨울이었잖아. 근데 겨울이 더 멀어지잖아. 그러면 겨울이면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겨울은. 근일점이 더 멀어지니까 태양이 멀어지는 거야. 반면에 여름인 원일점은 어때? 더 가까워지지. 여름일 때는 원일점이 가까워지지?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돼? 증가.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맞아요? 자, 반대로 이심률이 커지면 여름은 어떻게 되겠어? 이심률이 커지면 더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겨울에는 더 가까워지니까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더 높아져서 연교차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얘들은 뭐일 때? 북반구일 때. 그러면 잠깐만 이거 조금만 올려서 여기다 쓰고 남반구 기준으로 가보자. 남반구에서 이심률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심률이 증가하면 자 여름이 지금 남반구의 여름은 어디요? 근일점이잖아. 그러면 여름이 더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지. 근일점은 이심률이 증가하면 타원궤도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여름은 근일점인데 어떻게 된다? 아이고 이래 가까워짐, 그치? 여름에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반면에 겨울은 현재 원일점이었지? 원일점은 남반구 이심률이 증가하면 더 멀어지지? 그럼 얘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즉 여름이 더 높아지고 겨울이 낮아지니까 얘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반면에 남반구에서 20률이 요번에는 감소하면 남반구 여름은 어떻게 되겠어? 근일점이 가까워지지? 이거 멀어지지?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겨울에 원일점은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얘들은 기온이 높아져. 즉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지금 보세요. 북반구는 20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어떻게 됐어? 감소됐지만 남반구는 20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증가했어.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연교차의 변화가 반대지.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했지만 20률이 작아질 때 남반구는 연교차가 감소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했느냐면, 자, 잘 보세요. 세차 운동도 어땠어?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면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됐어? 반대였지. 즉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가 반대로 나타나는 두 개의 현상을 먼저 얘기한 거야. 세차 운동하고 두 번째 무슨 20률 변화. 둘 다 한자어를 쓰는 거야. 한자어. 세차 운동 20률. 근데 요거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이거는 순 우리말이잖아. 단어가 어려우면 북반구 남반구도 반대로 나타나니까 헷갈리고. 근데 단어가 지금 똑같은, 단어가 쉬우면 기울기 변화는 뭐 너무 쉽잖아. 얘는 기울기 변화는 얘는 약 4만 천년을 주기로 21에서 24.5도로 왔다 갔다 해. 그럼 21.5도일 때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은 거고 24.5도일 때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겠지. 요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더 여름엔 더 고위도를 비춰주기 때문에 기온이 더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겨울엔 더 저위도를 비추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에 의해서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가 어떻더라? 같다. 아이 글씨가 왜 이래? 동일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연교차 변화가 반대인 친구와 같은 친구를 내가 따로따로 설명을 하려고 얘를 3번을 먼저 설명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세차운동 26,000년을 주기로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로 나타났고 20률은 약 10만 년을 주기로 역시 반대로 나타나고 20률이 커졌을 때와 작아졌을 때는 반대니까 기억해야 되고 기울기 경사 변화는 기울기가 커지면 24.5도로 커지면 북반구는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져서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도 똑같아. 기울기가 작아지면 반대로 연교차가 작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 때는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기울기가 커질 때 연교차가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질 때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가 지구 기후에 다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누가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러시아의 학자가 자 20률 아까 몇만 년이었어? 10만 년 기준이었지? 10만 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고 있어 지금, 그지? 자 요거 기울기 얼마였어? 4만 천년이었지? 세차운동 2만 6천 년이지? 그러니까 요 간격이 지금 더 짧은 게 주기가 더 짧은 거야. 그럼 얘 세 개를 다 더해서 봤더니 이러한 합성 그래프가 나와. 그 이거하고 기후 변화를 비교를 했더니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세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밀란코비치 주기.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의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왜 그래? 태양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흑점이 많이 보임. 태양 온도가 더 뜨거우니까.
태양이 더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 중간중간에 기미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 흑점수에 의해서. 그래서 태양의 흑점수가 많은 시기를 극대기, 적은 시기를 극소기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여기 극대기에서 극대기까지의 이 주기는 약 11년 주기로 나타나는. 11년 굉장히 짧은 주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세차 운동,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이심률, 그리고 흑점, 태양 활동, 이 네 가지 변화에 의해서 천문학적 요인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교차의 변화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많이 물어봐.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끊고.